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첫 재판이 이미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돌연 대선이 끝나고도 보름이나 뒤인 6월 18일로 첫 재판 날짜를 연기한 겁니다. 연중 의원님. 네, 이 사건 유죄는 확정이고 그렇죠.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지금 논란이 된 게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은 못 나와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이게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었는데 대선 전에 안 나오게 된 겁니다. 형량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꽤 아마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자격 후보라는 어떤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이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심지어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조봉암, 김대중 이 두 분의 어떤 걸 거론하면서 사법살인이라는 것까지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상공세에 결국은 법원이 굴복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재판을 처음부터 그럼 연기하려면 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이 이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재판부 탄핵까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청문회 등등 이야기가 나오자 결국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결국 재판을 다 연기했고,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 대장동 사건도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법원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사법부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은 사법부가 고개를 숙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울고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 미뤘느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다음이요. 조기현 의원님.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고, 우리는 이 판단에서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도 사법부가 그런 정치적인 일정과 법적인 판단을 그 사이에 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당연한 결정이고요. 당연한 결정이다. 마땅히 그랬어야 됩니다. 헌법 116조의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 헌법적 원칙으로 청명돼 있고요.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게 공직선거법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면 후보자의 이 기회균등 보장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례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민주당이 탄핵 등 압박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법원 게시판에 보면요,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어떤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문제였고요. 법원 내부에서 이것은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분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고법의 어떤 오늘 결정에 반영이 된 것이지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다, 정치권의 비판에 법원이 굴복했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대법원이 무리하게 한 재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혁재 변호사님. 재판부가 며칠 전에 5월 15일 날 첫 재판하니까 참석하시오라면서 기일 통지서 보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그 법원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부지법의 집행관에게 전달됐어요. 이 서류가. 남부지법의 집행관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만 하러 가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송달될 거다라는 그 전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한 달 연기됐고 이걸 두고 이제 이현정 위원님은 사법부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라고 평론해 주셨고 조기현 위원장께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평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난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사건 접수가 되자마자 재판부에서 5월 15일로 공판 기일을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5월 7일에 오늘이죠.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인이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제 6월 18일로 이걸 그 기일을 변경을 한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재판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재판부의 생각은 이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국민이 판단해라. 재판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이 사건은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고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법 다 바꿔가지고 판사라고 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법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판사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못하러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 재판부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맞는 게 누구인가? 그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6월 3일 대선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권 분립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제2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그렇죠. 모양새를 보면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이 길 변경 요청을 했고 그걸 이제 재판부가 오후에 받아들여가지고 곧바로 지금 일정을 바뀐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과정보다도 그 앞의 과정, 민주당에서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한 것 때문에 그 압력이 밀려가지고 지금 결정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사법부가 무리한 졸속, 길 설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정말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만큼의 그런 시기였다고 요 며칠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가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달간 6월 3일까지는 국민의 참정권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고등법원의 심리 날짜를 잡으면서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재판, 사법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주권 원칙과 헌법의 정신에 기반해서 이제는 앞으로 후보들이 선거 운동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우리 정치에서는 조금 더 자제돼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요.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정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은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독립도 권력 분립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독자적인 요소로서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차기 권력에 스스로 아부하면서 탄핵 수수하겠다고 그렇게 겁박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역사다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대 로스쿨 교수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지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접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어떤 편향적인 얘기보다는 중도에서 항상 입장을 견지해 주려고 했던 분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의 비판은 그랬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선거는 선거대로 굴러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도 실제로 보면은 그 윤호중 의원 통해서 너무 세게 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와 같은 선거 기간 동안의 어떤 재판은 사실은 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4번, 5번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균등한 선거운동 시기의 어떤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헌법 84조죠. 이 선거, 말하자면 파기환송심이든 대장동 재판이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루어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그다음부터 이 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선거 운동 기간을 선거 운동 중에 정했다가 뜨거라 싶어서 이렇게 뒤로 연기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타이밍상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혹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마치 급박을 당해서 옮기는 것 같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전에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안 하도록 하거나 혹은 민주당에서나 이재명 그 후보의 변호인들이 개별적으로 각 재판부에다가 이 기간 동안에 못하니까 연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각 재판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 전에 형량이 선고된다면 그 형량이 뭐 벌금 1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상이라면 이건 치명적이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도 백업 후보론까지 나왔었던 건데 이재명 후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단번에 그 우려를 날리게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한점 그러세요? 여쭙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변호사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사법 살인,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요, 이제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든 아니면 제3의 후보든 그 사람이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낙선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는 벗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곳간은 그냥 차고 넘치는 거고요. 그밖에 다른 그 후보들의 곳간은 거의 바닥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잡혀있는 다른 사건 재판들, 이재명 후보 여러 건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재판들도 연기하는 게 순리다. 공선법 재판 외에 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이요. 실제로 대선 기간에 재판들이 꽤 잡혀 있었죠. 위증교사 재판도 있었고 뭐 대장동 재판도 있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대장동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했었는데 대장동 재판이 지금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